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터 홀린스의 자제력 수업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 자제력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실 이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한다면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라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도 아닙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하우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책에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연구 결과들로 기존에 이미 어렴풋이나 알고 있었던 방법을 다시 만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좀 실천 좀 해봐 라고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피터 홀린스는 불편함과 친해지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충동 서핑이라는 게 나와요. 야식을 먹고 싶다는 충동,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 공부를 하기 싫다는 충동이 들 때 그것을 일종의 파도라고 생각하고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 위에 올라타는 거죠. 어떻게 올라타느냐? 우선 나 자신과 충동을 분리시킵니다. 아, 공부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 충동이 드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싫은 마음을 분리시키고 바라보면 높은 파도도 왜 모래사장 가까이 오면 부서져서 사라지듯이 우리네 충동도 20-30분을 넘기지 않고 사라진다고 피터 홀린스 말합니다. 나 자신과 느낌의 분리, 그리고 다만 그것을 바라볼 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 챙김에서 늘 하는 얘기죠. 이 방송에서 나눠드린 마이클 싱어도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속에서 드는 생각을 구분하라고요. 마음의 소리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하는 말처럼 다만 그 마음의 소리를 관찰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충동 서핑에 이어서 피터 홀린스는 불편함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일부러 하면은요, 우리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요. 나는 태국 음식은 못 먹어. 나는 춤은 못 춰. 나는 영업 일은 못해.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바로 그 못하는 일을 일부러 해보면 우리 자신의 경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까르마, 내 업식이 지금 나의 행동을 제한하죠. 이거는 싫어, 저거는 좋아 라는 생각은 그동안 쌓아온 내 까르마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면서 살면 점점 내 까르마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싫은 것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덜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까르마를 극복은 해야 하고요. 이 까르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붓다가 한 조언이에요.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제력을 단련할 때 지식이나 생각, 시각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편안해지지는 않는다. 솔직히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귀찮은 일을 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자제력을 기르며 생기는 일시적인 불편함은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 역기를 드는 순간에는 힘들지만 근육은 더 강해지는 것처럼 규칙적인 행동과 결정이 불편을 느끼는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치고 짜증나고 낙담할 때일수록 더욱 절실히 자제력을 단련해야 한다. 자제력을 연습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뇌가 기본적으로 인내 모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중독 치료 분야의 선구자였던 심리학자 앨런 말레트는 충동을 다루는 방법을 고안했다. 말레트는 이 기법을 충동 서핑이라고 지칭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충동은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것처럼 강하게 몰려들어서 높아지다가 결국은 부서지기 때문이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불편을 받아들이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어서 자제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데 좋은 연습이 된다. 가장 최근에 느낀 강렬한 충동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그 충동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했을 때의 느낌에 집중해라. 그 충동 자체를 마음껏 즐겨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라. 동시에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볍게 호흡에 집중하며 충동이라는 파도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충동 서핑은 고치고 싶은 과거의 습관이나 경향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라는 생각 대신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드네 하고 생각해보자. 충동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마음속의 한 부분이 아니다. 경험하고 파악한 뒤에 쓱 지나가게 하거나 그냥 두어도 될 감각일 뿐이다. 충동과 맞서 싸울 때는 대개 20-30분이 최대의 고비다. 충동과 싸우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충동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래 남아서 역효과가 날 뿐이다. 충동 서핑 외에 이 내적 갈등을 지칭하는 또 다른 비유가 있다. 충동을 폭포로, 충동과 싸우는 것을 폭포를 막는 것으로 여기는 방법이다. 폭포를 막아도 물줄기는 어쨌든 쏟아질 것이고 어쩌면 막으려는 압력 탓에 원래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폭포 같은 충동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나 가만히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나리오에서 탈출해도 괜찮다. 이 전략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큰데 충동을 자신과 분리해서 식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의지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는 운동은 우선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스스로를 몰아세워서 불편한 감정에 친숙하게 만드는 거다.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면 두려워하던 것이 생각만큼 끔찍하지는 않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매번 조금씩 그 교훈을 익히면 불편함에 대한 인내력과 의지력이 함께 성장한다. 지아 장은 테드 강연에 출연해서 편안함에서 벗어나 거절당하는 두려움과 사회적 불안감에 맞서는 연습을 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털어놓아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다. 장은 자신감을 키우고 거절에 둔감해지고자 100일 동안 연속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소한 거절을 일부러 경험했다. 그는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햄버거도 리필이 되는지 물어본다거나 남의 집 마당에서 축구를 해도 되는지 등을 물으면서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100일이 지나자 장은 거절당하는 경험에 자신감이 붙었으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거절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한 장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편함은 스스로를 바꾸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 뭐든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하루쯤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보자.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온종일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고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해보자. 어느 쪽이 편하든 간에 그 반대로 해보는 거다. 모두는 각기 다른 두려움과 불안함,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제약해왔다.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두려움에 맞서 일부러 불편한 쪽을 선택해보자. 자제력을 단련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불편한 것이므로 불편한 것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불편과 어려움이 현재 우리 모습을 만든 셈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면, 자제력을 단련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불편함과 친숙해져 보자.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피터 홀린스 자제력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